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지도를 따라서 길이 이동하는 효과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축소시키고요. 이렇게 길을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마스크 페인트로 만들었었잖아요. 마스크 페인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스트로크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스트로크 컨트롤을 이렇게 켜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트 온 기능이 있죠. 전체 다 보여준다 아니면은 하나도 안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키프레임 하나 찍고요. 그리고 한 3초 정도 뒤에서는 72프레임에서 다 보이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우리가 인트로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위치 아이콘이 길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콘이 하나 필요하겠죠. 아이콘이 하나 필요한데 지금 아이콘을 1번 창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듀얼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색깔을 조금 보정을 해줄 건데 여기서 컬러 코렉션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콘을 컬러 코렉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컬러 코렉터를 이렇게 1번에다 올려놓고 지금 색깔을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요. 흰색 부분이 아닌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조정해 줄 거고요. 이거를 화면 한 개에서 보면서 색깔을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서 머지에다 연결시켜 주시고요. 머지에서는 이렇게 같이 보면서 색깔을 어느 정도만 맞춰 주겠습니다. 약간 어둡네요. 그래서 이 주황 색깔을 조금 올려보고 한 요 정도에서 색깔을 약간만 밝게, 그러니까 게인을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게인을 올리니까 어느 정도 맞아졌죠? 예, 이 상태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의 끝에다가 얘를 딱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하려면 굉장히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이 길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공유한 움직임을 받아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을 조금 축소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길의 움직임을 만들었던 곳은 우리가 마스크 페인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페인트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우클릭해서 모양의 애니메이션을 만드세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클릭하셔서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는 거는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퍼블리시를 눌러서 공유를 한번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아이콘에 있는 아래쪽 머지에서 이 위치를 공유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커넥트를 바로 안 시키고 경로를 한번 설정을 해줄 거예요. 패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마디파이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다가 경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밑에서 라이트 클릭 here for shape animation 이거를 우클릭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connect to 해가지고 폴리라인, value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쭉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경로를 설정했잖아요. 경로에서 지금 뭔가가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값이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고정값을 풀어주시면은 이제 이거를 움직여 보시면은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자, 우리가 머지에다가 경로 값을 받아놨어요. 근데 지금 이 경로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경로가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안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과 끝 지점의 키프레임을 똑같이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0프레임과 72프레임에 각각 하나씩 설정을 해줄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0프레임일 때는 값이 0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키프레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72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이때는 전체 다 끝까지 가는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키프레임은 자동적으로 찍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아이콘이 길의 끝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콘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위치도 조정하고 팝업 모션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크기를 조정할 거면 트랜스폼을 써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폼을 아이콘의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줄이면서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고요. 그리고 길의 끝에 딱 맞을 수 있게 사이즈와 위치를 같이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위치도 조정하고 딱 길의 끝에다가 딱 맞을 수 있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치가 맞는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게 맞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만져놨고요. 그리고 지금은 팝업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팝업 모션은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 4프레임 정도 지났을 때 약간 커지게, 그러니까 0.22 정도, 이렇게 0.25가 좋겠네요. 0.25로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주고, 또 3프레임 정도 지나서는 사이즈가 0.202로 만들어주고요. 뭐 이렇게 한 번만 튕겨주는 팝업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면은 지금 길이 이동하는 거랑 동시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갭을 조금 만들어줄게요.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즈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어보십니다. 오른쪽으로요. 자, 그러면은 프레임만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한 24프레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자, 24프레임 정도 이동을 해서 1초 뒤에 이제 모션들이 시작이 될 건데 사이즈 모션만 처음부터 시작되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커졌다 작아지고 길을 따라서 이제 1초 뒤에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후보정을 통해서 키프레임을 밀 수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1초나 2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렇게 키프레임을 생성했다면 이런 그 후보정이 필요 없었겠죠. 예, 이거는 강의할 때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할 때는 한번 팝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끝지점에서도 팝업이 한번 돼야 되는데 끝지점 보면요, 여기서 이제 요만큼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96프레임까지 밀려났어요. 그래서 96프레임에서 한 0.5초 정도, 그러니까 12프레임 더해서 플러스 12를 적어서 12프레임을 더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팝업 할 거니까 트랜스폼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 찍고요. 그리고 한 4프레임 정도 지나서 약간 커지게 한 0.25.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니까 한 4프레임 또 지나서 키프레임 찍고 사이즈를 제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할 때 약간 커지다가 이렇게 4프레임 동안 커지다가 또 4프레임 지나서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도 모션이 완성이 됐고요. 에디텍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자, 팝업이 나타났고 길을 따라 이동하고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좀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 끝에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다 보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끝을 좀 벗어나고 또 끝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맞아지고,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서 속도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로를 벗어나는 문제는 해상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표준에서 설정했던 거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요, 이 해상도가 위에 보시면은 1920에 1080 해상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가 이동하는 거를 보면은 X축과 Y축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어떤 특정 픽셀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1대1로 맞춰주거나 혹은 이 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하거나 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해상도를 1대1로 맞추는 걸로 해결을 하면요,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수동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요, 이렇게 화면을 조금 어느 정도 위치에 맞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긋났던 부분을 좀 찾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스플라인에서는 다른 건 다 꺼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여기 머지의 센터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요것만 켜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시작점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 삐쳐나와 있는 선을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이 그래프가 곡선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거고요. 한 프레임씩 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조금 느려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딱 맞죠. 점을 하나 만든 다음에 값을 고정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값이 고정되고 위에서는 값이 내려갔다가 다시 고정되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번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하는데 지금 조금 어긋나잖아요, 여기 시작 부분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어긋나냐면 딱 여기까지, 요 중간까지만 어긋나요. 그래서 여기는 점을 하나 고정시키고, 여기 앞에서는 조금 빨랐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스플라인 조정이 다 끝이 났습니다. 시작점에서는 위치가 맞았어요. 그리고 이 61프레임에서도 위치가 맞았어요. 중간이 어긋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스플라인을 조금 조정해줬고, 끝에서도 스플라인을 조금 조정해줬고, 위치가 맞는 구간을 기점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놨고요. 중간 지점을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해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해상도를 맞추면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되지만 해상도를 맞추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그 리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번거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에디트 탭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요, 길을 어긋났던 게 다 수정이 됐죠. 아까 스플라인을 만져서 이제 수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카메라 모션인데요. 카메라 모션은 그냥 여기다가 카메라만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